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영욕을 오롯이 품고 있는 마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20년 전 백길,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마산항과 일본을 오가는 무역선을 타고 한일 무역 항로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노동절에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고 정규직과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전통 어로 방식인 어살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남해와 사천에서 어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제는 마산포, 지금의 마산항이 개항한 지 딱 12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영욕을 오롯이 품고 있는 마산항을 장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내륙 깊숙이 바다가 자리 잡은 마산만. 무학산과 적현, 가포 등에 둘러싸여 태고적부터 평온한 바다입니다. 조그만 고깃배가 드나들던 포구는 개항 직후 대양을 오가는 기선이 드나듭니다. 봉암 갯벌 쪽 2개의 섬은 도섬이 옮겨왔나 하는 착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일본 요항부가 폭격을 피하기 위해 산을 지우고 없는 섬을 사진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 전경 사진을 보면 그 배경이 되는 그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웠는데 그 맡은 기관이 진해 요항부라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검열을 한 흔적이죠. 1950년 전투기와 군함이 드나들던 마산항 역시 한국 전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개항 첫 해 마산항의 관세 수입은 140원 84전. 70여 년이 지난 1972년 157만여 톤, 지난해는 1200만여 톤의 화물을 처리했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약 1200만 톤의 물동량이 처리되었으며 주로 자동차와 철제류, 기계류 등 중량 화물이 마산의 주요 화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산항 옆 어시장은 수십 년째 전국적인 수산시장의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자유무역지역과 창원공단 역시 마산항 덕분에 성장한 소중한 일터입니다. 마산만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자리를 내주는 동안 바다의 몫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마산항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가포신항은 야적장이 부족할 만큼 화물이 가득합니다. 2016년 개장 이후 물동량이 해마다 10%가량 늘고 있는데 자동차 환적 화물을 넘어 해양 플랜트 수출입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이 다른 화물보다 더 신규 화물이기 때문에 더 창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한제국과 일본, 대한민국을 거치는 120년 동안 아픔과 부흥을 간직한 마산항은 미래 120년을 향한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120년 전 작은 배들이 오갔던 마산항. 지금은 수만 톤급 무역선들이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20년 전 백길,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창호 기자가 마산항과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을 타고 한일 무역 항로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화물선으로 들어온 컨테이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상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장비와 보급품을 싣는 선원들은 서둘러 출항을 준비합니다.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향하는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마산항에서 백길로 643km 떨어진 스루가항입니다. 120년 전 바람과 물길에 의존해오던 무역 항로를 지금은 2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날씨 속에도 상하역 작업의 속도는 줄지 않습니다. 2층 높이의 크레인은 4시간 만에 컨테이너 110개를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가나자와항. 일본 본토의 해상과 육상 물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金沢港は本州日本海側の中心に位置しておりまして、北陸の輸入輸出の基地となっております。 무역선은 마산항에서 스루가를 거쳐 가나자와까지
컨테이너 180TU와 건설 장비 50대를 싣고 내리는 것을 반복한 뒤 다시 마산항을 향해 백고동을 울립니다. 이처럼 고속 화물선 펜스타페리는 지난 2015년 입항한 이후 일주일에 2차례씩 꾸준히 마산항과 일본을 오가고 있습니다. 가포 신항개장 시 선설업소 참여 요청에 따라 마산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성장시키고자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평균 7,100TU에 머물던 컨테이너 물동량이 펜스타 입항 이후 2배가량 늘었습니다. 120년 전 작은 배들이 드나들었던 마산항. 지금은 수만 톤급 무역선들이 일본과 중국,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까지 전 세계 대륙과 대양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한동안 비 소식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맑고 포근한 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함안의 경우 아침 기온이 7도에서 시작하지만 낮에는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려 20도 이상 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메마른 바람이 불어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아 다소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8도, 함안 7도, 창원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3도, 밀양 2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6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5도, 합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는 129주년을 맞은 노동절이기도 했죠. 이날마저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 앞에 천막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한국 GM 창원공장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달 12일부터 천막 농성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말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됐는데 당시 회사가 내보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64명.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복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 13명에 불과합니다.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 속에서 한 달이 다 되도록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외침은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해고됐음을 자명한 일이고 저희가 정당함을 알려내기 위하여 이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소속 7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차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게는 2인 1조 근무 보장과 충분한 안전장비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거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마저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더 지키라고 해야 되는 회사는 더 빨리 일해라, 더 많이 일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했는데 경남에너지 사례처럼 사실 자회사를 두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의 삶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의 문제이니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2,004만여 명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661만여 명. 우리나라 노동자 3명 중 1명은 오늘도 정규직과의 차별 속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바다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 어살이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됐습니다. 대표적인 어살은 죽방염인데요. 남해와 사천에는 현재 44개의 죽방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창선면과 삼동면 사이의 해협. 바닷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좁은 수로에 죽방염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나무 어사리로도 불리는 죽방염은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조수 간만에 차가 큰 곳에 대나무 발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입니다. 조선시대 역사 기록서인 규역 사목에 대사를 엮어서 염을 만들었다 하는 방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의 기록이 최초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대청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이용한 전통 어로 방식인 어사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습니다. 어살은 대나무로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물고기를 잡는 어구 또는 어법을 말합니다. 어살은 조선시대까지 연안 어업에 성행했지만 1970년대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어떤 상업의 변화나 이런 것들까지 다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지역 어민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자료예요. 그런 것. 문화대청은 전통 어로 방식인 어살이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 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 단체나 보유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해 지족 해협의 23개와 사천만 일대의 21개 등 모두 44개의 죽방염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어살로 주로 멸치를 잡고 있습니다. 문화대청은 지금까지 전승되는 다양한 어로 방식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죽방염을 비롯한 어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학술 연구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네, 이어서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영화가 좋다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엔 남들과 좀 다르지만 특별한 형제를 다룬 신하균, 이광수 주연의 나의 특별한 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재개봉하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판의 미로도 만나보시죠. 자, 동구 나갑니다. 야, 너 빠르다 빨로. 지적 장애인인 동생 동구, 지체 장애인인 형 세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특별한 형제입니다. 어서오세요. 음료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2잔, 오렌지 주스 1잔이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 안 뜨겁게 동구야. 안 뜨겁게. 형아 수영 가자. 빨리. 이렇게 나그처럼 찍어요. 팍팍. 여기 팍팍. 동구가 이걸 뽑을 정도면 인형 장사들이 남아 있겠어? 대질레 마땅뜨가 동구 파도 아니다. 책임의 집을 운영하던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살고 싶어요. 아니 통화 이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형제 앞에 등장하면서 형제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세화와 동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통화는 안 떠날 거지. 약속, 포장, 복수. 복사. 그냥 줘. 뜨거워. 야, 개야.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The legend speaks of the lost soul of a princess from another world who will one day be reborn. 1944년 스페인 내전 직후 오피리아는 숲속에서 숨겨진 미로를 발견해 요정이자 정령인 판을 만나는데요. That reveal her destiny. There will be a journey that will make you believe. 오피리아는 오래전에 죽은 지하세계 공주입니다. 보름달이 뜨기 전에 3가지 미션을 수행하면 다시 지하세계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요. 전쟁보다 무서운 현실 속에서 인간 세계를 떠나 지하 세계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되는데 오피리아는 3가지 미션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입니다.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보물섬 만들기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남해군 남해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2회 블루시티 경남컵 전국 휠체어 럭비 대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거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통영 시니어클럽 실버카페 TS 바리스타 1호점 개점식이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 박경리 문학관에서 진행됩니다. 밀양 관광 겨울 전국 사진 공모전이 오늘 오후 6시 밀양시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어제 오후 4시 25분쯤 사천의 한 공군부대 어린이집 야외 체험장에서 알코올 램프가 폭발해 달고나 체험을 하던 6살 A군과 A군의 보호자 등 7명이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린이집 관계자를 불러 알코올 램프가 폭발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양산시 유산동의 한 도료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500제곱미터와 기계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생산동의 한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아닌 듯 방화살인 사건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하거나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 59곳에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해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벨을 누르면 시 도시관제센터의 관제요원과 1대1로 즉시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경찰과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진주시는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정 소식지 경남 공감에 따르면 가입 여성의 대부분인 20, 30대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눈 소멸 위험 지수를 적용한 결과 도내 308개 읍면동 가운데 132곳이 소멸 고위험군, 64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7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가 최근 18개 시군 개별 주택 40만여 채에 대해 결정 고시한 공시 가격을 보면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0.71% 올랐지만 역대 최저 상승률이었고 시군 중에서는 밀양시가 5.26%로 가장 높았으며 거제시는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천시는 세계적인 항공 우주 산업 행사인 에어로마트 사천을 매년 개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이달 중에 사천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이 희망하는 국외 구매자를 초청해 연결해주는 에어로마트 행사는 프랑스의 에어로스페이스사가 세계 25개 국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5일과 6일엔 에어로마트 사천 2019가 계획돼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LNG 연료 추진 유조선의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초 아시아 지역 선사에 인도한 11만 3천 톤급 LNG 연료 추진 유조선 2척이 네덜란드 항구에서 첫 연료 공급을 마치고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은 기존의 디젤류보다 배기가스를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40분씩 진주와 사천 상공에서 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오는 4일 오전 11시 25분부터 1시간 동안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축하 비행도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의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하고 정시 모집 비율은 소폭 증가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은 34만 744명으로 419명이 감소하는데 수시 모집은 전체 모집 인원의 77%인 26만여 명을 뽑고 정시 모집은 23%인 8만여 명을 선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아동인권,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 하충식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하 이사장은 1994년부터 25년 동안 소외 아동과 청소년, 가족 약 6만 2천여 명에게 아동시설과 학업 환경 개선, 생활 지원과 기금 지원, 아동복지 행사를 마련해왔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구간 지점 단속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속도 위반 단속을 시범 운행한 데 이어 이달부터 창원터널에 설치된 카메라 7대로 양방향 시속 70km 이상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 과속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